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문턱 하나가, 낮은 계단 하나가 이렇게 큰 두려움이 될 줄은 말이죠. 넘어질까 조심하고 일어설 때마다 숨이 차오르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견디며 사는 대신 편안함 속에서 서로를 지켜보자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복래와 이정자 부부의 집 이야기입니다. 40에 넘게 함께 살아온 오래된 집, 그 안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무장의 인테리어. 그 이름은 낯설지만 결국은 누구나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의 하루 속에는 작은 문턱 하나를 없앤 것만으로 달라진 인생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하고 따뜻한 변화를 함께 들어보시죠. 방문을 열면 약간의 곰팡내와 장판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40해를 넘게 살아온 이 집은 김복래에게 익숙했지만 요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발자국 떼는 일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또 무릎 잡고 서 있네? 부엌에서 이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잠깐 쥐가 나서 그래. 그 잠깐이 매일이잖아. 복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지난 봄 욕실 앞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자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고쳐야 돼. 우리 나이엔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 고쳐도 뭐 달라지겠어? 달라지지. 넘어질까 걱정하는 밤이 줄잖아. 그날 저녁 정자는 휴대폰을 들어 무장의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했습니다. 손잡이,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자동 조명, 미닫이 문, 벽면 스위치 조정 등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지만 하나같이 두 사람의 현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복도는 폭이 좁아서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문을 미닫이로 바꾸면 동선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복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직 휠체어까지는. 그럼 더 좋죠. 미리 해두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제 미리 준비하자.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두는 거야. 그 후로 한 달 동안 집은 작은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낡은 현관문 옆에 손잡이가 생기고 거실 바닥은 문틀을 모두 제거하고 단차 없는 평평한 마루로 교체되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리고 세면대 아래는 다리를 넣을 수 있도록 비워졌어요. 화장실 문은 넓은 미닫이 문으로 바뀌었고 문턱 대신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명은 손대지 않아도 켜지는 센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래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거 너무 병원 같지 않나?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텐 병원보다 안전한 집이 약이야. 그 말에 복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새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문턱에 걸릴까 늘 긴장했지만 이제는 맨발로도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망설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거실벽에 기대 앉은 복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새로 바뀐 집 마음에 들어? 응,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 숨이 덜 막혀. 복래의 시선은 거실 끝까지 시원하게 이어진 마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좁던 복도가 넓어지고 불빛이 알아서 켜지는 밤길이 생겼습니다. 걷기 편해진 집은 단순히 편리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안전하게 묶어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넘어질 일도 부딪힐 일도 없겠네. 그게 행복이지 뭐.
창문으로 들어온 가을빛이 새로 바뀐 벽면 손잡이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복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문턱을 없앤 것은 단지 나무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내던졌던 괜찮다라는 말, 그 무심한 위로의 문턱을 함께 지운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미닫이 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삐걱대던 경첩 소리가 늘 깨우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문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커튼 열어줄까? 정자의 말에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가 좋네. 저 벽 손잡이 덕에 이제는 나도 서서 잡고 열 수 있지. 그의 손끝이 손잡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을 기울이거나 의자에 기대야 했지만 이제는 한 손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스스로 일어서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엔 낮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존 식탁보다 조금 낮게 맞춘 맞춤 가구였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이 높이가 딱 좋지? 허리 덜 아프지? 응,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도 허리가 편하네. 그냥 이런 게 다 고맙게 느껴져. 둘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가까지 이어진 평평한 마루 위로 햇살이 길게 번졌습니다. 예전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이젠 그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며 적었습니다. 손잡이 위치, 조명 반응 시간, 세면대 높이. 디자이너가 알려준 대로 실제 생활 후기를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왜 써? 혹시 나중에 다른 사람도 참고하게 하려고. 우리처럼 나이 든 부부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그 말에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늙어가는 것도 서로 배워야 하니까. 오후에는 재활운동처럼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욕실까지, 욕실에서 다시 주방까지. 예전엔 단차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쳤지만 이제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길었나 싶네. 예전엔 문턱마다 멈췄잖아. 이제는 그냥 걸으면 돼. 복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무장의 인테리어는 단지 집의 형태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리듬을 되찾게 해준 변화였습니다. 밤에도 불빛이 자동으로 켜지고 화장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낮은 세면대 위 거울엔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여보, 이 집이 참 조용하지? 응. 근데 이상하게 든든해. 이젠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느낌이야.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빛이 은은히 벽을 타고 흐르고 손잡이 끝에는 따뜻한 체온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집에서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 서로를 기다려주는 속도, 그리고 나이 들어도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법을요. 무장의 공사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새 마루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두 사람에게 아직 낯설지만 편안한 냄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완전 새 집이네요. 며느리가 현관을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벽면 손잡이와 자동 조명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아들은 벽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나이 들면 알아. 이게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거든. 아직 건강하신데 이런 걸 벌써. 정자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건강할 때 해야지. 다치고 나면 늦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부모님 댁 욕실 보고 걱정돼요. 대화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낯설어 하던 손잡이에 손을 대보고 센서 등이 켜지는 걸 보며 이건 진짜 편하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웃들도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김어르신, 이게 그 무장의 인테리어란 거예요? 응, 넘어지지 말자고 바꿨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네. 동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공사쯤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사는 집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하네. 좋잖아. 이제 늙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벽 손잡이에 은은히 비쳤습니다. 복내는 그 불빛을 따라 손끝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이 손잡이가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젠 이게 없으면 불안해. 사람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의지가 되지. 정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복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임을. 예전엔 누가 찾아오면 미안했습니다. 낡은 집, 높은 문턱, 좁은 복도.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발에 걸릴 것도 없고 불도 저절로 켜집니다. 그 말 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바꾸어가는 시간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집이 달라지니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웃의 말처럼 나이 듦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복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살면서 바꾸기 가장 어려운 게 집이 아니라 생각이었어.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집은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둘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새 삶을 배우듯 이제는 사람들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김복래는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리를 굽히며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겠지만 이젠 손잡이 하나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무릎 괜찮아? 정자의 물음에 복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은 덜 아파. 높은 문턱이 없으니까. 그러게. 집이 몸한테 맞춰주니까 훨씬 편하지? 그래, 몸이 먼저 기억하더라. 이제는 문턱이 없다는 걸 신경도 안 써. 무장의 인테리어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벽 손잡이는 장식처럼 자연스럽게 자리했고 자동 조명은 어둠이 오기 전에 먼저 불을 켰습니다. 손잡이와 조명이 말없이 하루를 안내해주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주방에서 천천히 국을 끓였습니다. 조리대의 높이를 낮춰둔 덕분에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었고 미끄럼 방지, 타일 위에서 맨발로 서 있는 감촉이 편안했습니다. 이젠 요리도 무섭지 않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복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래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 그러네. 우리도 이제 누군가한테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겠지. 점심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천천히 거실을 걸었습니다. 넓어진 복도 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니 복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때는 이렇게 늙을 줄 몰랐지. 그땐 집이 좁아도 좋았잖아. 이제는 넓어졌는데 마음도 같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에 복례는 웃었습니다. 넓어진 건 마음보다 복도가 먼저였지. 그래도 좋잖아. 이제는 넘어질 걱정도 없고. 정자는 벽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끝엔 세월의 굵은 주름이 닿았습니다. 이 손잡이가 나한텐 참 고마워요. 당신보다 먼저 나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 위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손잡이 위에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한때는 문턱이 그들의 걸음을 막았지만 이제는 손잡이가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은은한 빛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조용했습니다. 복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불빛이 비치는 골목길. 여보, 이젠 하루가 참 짧지? 응. 근데 이상하게 고요해서 좋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덕분이야. 이제는 집이 우리보다 먼저 나이를 먹어주는 것 같아요. 복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집이 늙어간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시간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불편함이 아닌 익숙함이 그들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둘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흐르는 거실, 그 속에서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벽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김복례는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자 옆에는 높이가 낮은 사이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정자가 아침에 내린 따뜻한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차 식겠다. 정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근데 이 자리 참 좋다. 햇살이 들어오는데 눈부시지 않아. 그거 일부러 막은 거야. 유리창 밑에 단차 없애면서 커튼, 레일도 천장으로 올렸잖아. 정자는 웃으며 창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햇빛이 닿는 각도까지 계산해 만든 구조였지만 그 속엔 단순한 기능 이상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낮은 창틀, 부드럽게 닫히는 미닫이 문, 자동 조명, 그리고 바닥의 완만한 경사. 이 모든 게 두 사람의 몸을 기억하며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당신, 이젠 지팡이 안 짚어도 잘 다니네. 응. 현관에 손잡이랑 벤치 생기고 나서 훨씬 편해졌어. 신발 신을 때도 안 불안하고. 그 벤치도 디자이너가 제일 먼저 추천했지. 현관 벤치, 낮은 수납장, 손잡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현관에서부터 욕실까지 그들의 집은 이제 선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좁은 문턱은 사라졌고 바닥은 하나의 곡선처럼 연결되었습니다. 그 길 위를 걸을 때마다 복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넘어질까 걱정하던 불안 대신 내가 이 집을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욕조 청소할게요. 괜찮아. 미끄러우니까 나중에 내가 괜찮아요. 바닥 매트가 다 고무라서 안 미끄러워요. 그녀는 고무질감의 미끄럼 방지 타일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면 손잡이가 손 닿는 높이에 있어 자연스레 몸을 지탱했습니다. 세면대 밑은 비워져 있었고 앉아서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욕실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었는데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한텐 제일 안전한 곳이죠. 그 말에 복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장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불편했던 공간이 조심스러운 곳에서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부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자는 벽 선반 위에 올려둔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화분도 이제 닿기 쉬운 높이죠. 예전엔 의자에 올라가야 했는데 모든 게 손 닿는 데 있으니 편하지. 복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습니다. 벽면에는 연속 손잡이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욕실까지 그 손잡이는 마치 길잡이처럼 둘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집 살수록 편하지? 응. 이제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정자가 복례의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벽 손잡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손의 온기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이 손잡이 참 묘하지 않아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었다는 증표 같았는데 이젠 손을 잡아주는 친구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이젠 문턱보다 이 손잡이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네. 시간이 멈춘 듯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천천히 기울었고 센서 등이 미세하게 반응하며 부드러운 빛을 켰습니다. 조용한 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집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이 그들의 나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자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의 손 위로 저녁 햇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집이 그들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말이죠.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김복래는 커튼을 스르르 닫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커튼 레일은 천장에 매립되어 있었고 손끝으로 살짝만 밀어도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바람 좋네. 정자가 말했습니다. 응, 저녁 바람이 딱 좋아. 시원한데 춥지 않네.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공사 전, 공사 중, 그리고 지금.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벽, 사라진 문턱, 새로 놓인 손잡이. 사진 속 변화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세월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까지 살 거야. 복례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병원 대신 이 집이 우리 병원이잖아요. 그 말에 복례는 웃었습니다. 욕실의 조명은 자동으로 켜졌고 복도에는 부드러운 경사로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이 그들을 먼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있잖아요. 응? 이 집 고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안전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해요. 맞아. 덕분에 우리도 변했잖아요. 이젠 하루가 고맙고 걱정이 줄었어요. 정자는 벽 손잡이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손잡이가 우리한테 용기를 줬어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집을 옮겼을지도 몰라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장의 인테리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가기 편한 구조였는데 그 편안함이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조용히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은 무장의 인테리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기 전에, 다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집을 바꾸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잡이 하나, 문턱 하나 없앤다고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나이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은 천천히 거실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새로 생긴 안심의 공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했어요. 그래요.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두 사람의 손 위로 석양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집이 건네는 인사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들은 그 집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몸은 서서히 느려지지만 사랑과 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김복래와 이정자의 집에는 이제 문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던 벽이 이젠 서로의 손이 되었고 불편함을 참던 하루가 고마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자 세월을 함께 건너는 친구입니다. 혹시 지금 오래된 문턱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장의 인테리어는 거창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저 내일의 나를 위해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오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린 오늘, 당신의 집에도 작은 변화의 불빛이 켜지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으로 더 숲스토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